현재 한일 간에 여러 가지 잡음이 많고 외교 관계는 그야말로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몇몇 문제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일본이 잘못하고 있음에도 적반하장식의 대응을 반복합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외교 청소를 통해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다시 한번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스가 요시히데 총리 내각이 작년 9월 출범한 이후 처음 내놓은 외교 청서를 통해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영유권 주장을 한국에 되풀이하는 도발을 보인 것입니다. 또한 위안부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선 한국 책임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현 시점에 일본의 이러한 행동은 의미가 큽니다. 이들은 매년 명백하게 이러한 발표가 한일 관계를 깨는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한국을 도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무시해도 된다는 뜻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일본은 미국이 한미일 공조와 협력을 강력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미국 외교, 국방장관 등과 협의된 내용에 따라 대통령 3.1절 메시지를 통해서나 기타 움직임으로 일본과의 전향적 관계 개선에 나서기도 했습니다만 일본도 역시 미국과 똑같이 한국과 협의를 해놓고 한국에 대해서는 강대강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죠. 특히 독도 부분은 한국이 실효 지배를 하고 있지만 자신들 영토로 주장하는 한편 센카쿠 열도는 자신들이 실효 지배하고 있다는 이유로 중국 영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외교 청서가 발간이 되자 한국은 독도 문제로 중국은 센카쿠 문제로 거세게 항의를 했습니다만 일본은 오히려 한국과 중국이 손을 잡고 공산화되어 레드팀이 죽이 맞아 항의 중이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특히 중국 대변인이 최근 오염수 방출 문제로 일본을 비판하는 오염수 패러디 트윗을 올리자 일부 극우 채널은 한중을 계속해서 공산 세력으로 몰아가면서 미국에 보고하며 이간질하는 촘촘한 고자질 외교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일본이 유독 최근 들어서 한국에 더욱 공세를 강화하는 이유로 미국을 듭니다. 미국의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이 자신들의 편을 들어주고 있으며 일종의 뒷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스가 내각은 미국이 도쿄올림픽을 지지하고 백신을 제공하기로 했으며 방사능 오염수 방출을 지지한다며 공산화된 한국과 중국만 빼고 전 세계가 일본의 행동을 찬성한다는 궤변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총리 선거마저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인가를 신경 쓸 정도이기 때문에 미국의 지지는 절대적입니다. 실제 이번에 트럼프 재선이 확정되었다면 자민당은 트럼프와 절친인 아베가 총리를 계속해야 한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미일 관계가 다소 종속적으로 보이며 이해가 안 가지만 일본에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일본은 한국을 누르는 데 있어 미국의 권위를 이용하고자 항상 정치계에 로비를 하고 있으며 위안부 문제도 미국 최고의 대학인 하버드 램지어 교수를 씹는 것으로 한국을 잠재우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미국이 일본이 아닌 한국 편을 들어준다면 일본은 할 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 때 남북미 관계에 자주 등장한 재팬 패싱 문제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것이 미국 정보기관이면 가장 좋을 것이고 심지어 미국의 누군가라도 한국에 힘을 실어준다면 정반대의 상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최근 이슈에서 한국과 결부된 주요 사안에 대해서 일본과는 반대이며 한국과 동일한 입장을 보이는 기사가 등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 공영 매체인 알래스카 퍼블릭 미디어에 따르면 알래스카 앵커리지에 있는 주립연구소에서 상업적 어획으로 잡힌 수산물에 대해서 각종 방사성 검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격 발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생긴 지 10년이 지났으며 그동안의 우려가 훨씬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정기적으로 알래스카에서 잡히는 연어나 기타 수산물에 대한 검역을 훨씬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미 국무부가 일본 오염수 방출을 지지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저런 검사는 필요 없지 않은가라며 다소 의아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미국은 데이터를 철저히 주시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즉 이미 알래스카에서는 2014년부터 계속해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영향을 체크하고 있었으며 아직까지는 미국 서부 연안에 크게 오염수가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 오염수를 본격적으로 대놓고 방류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가장 오염수가 먼저 도달하는 알래스카 당국은 철저한 검역을 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정작 긴장할 대목은 그 다음입니다. 바로 FDA에서 그간 방사능 오염 물고기에 대한 복잡한 해양 생태계에 대한 규명 플랜을 세웠는데 이것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고 곧 시작한다는 것을 국무부 환경수석 수의사가 밝힌 것입니다. FDA는 미국에서 가장 까다로운 기관이기 때문에 미국인의 식생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영향을 중점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은 말로는 일본을 지지하고는 있었지만 뒤로는 철저하게 미국에 오는 피해를 계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알래스카 주 당국은 주의 주요한 생업 비율이 어업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에 더욱 적극적입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만약 미국 어부들이 들고 일어난다면 일본이 오염수 방출이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미국 국가기관인 나사는 한국의 바다를 위성에서 포착한 의미심장한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나사는 우주에서 내려다보는 지구에 대해서 자사 홈페이지는 얼스 업저버터리를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사는 이 장면을 소개하면서 인공위성을 통해 본 한국의 바다 장면은 기이하다고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녹색 수학이라는 제목이 붙은 사진에는 바로 한국의 남서쪽 해안을 위성에서 잡은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는 얼룩말 혹은 작은 돌멩이 같은 것이 일정한 줄무늬를 띠며 경이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사는 이 패턴은 모두 실제이다 라고 소개하면서 이것은 작은 섬이 아니고 추수하는 것이라 설명합니다. 즉 이것은 한국 완도를 중심으로 뻗어나가는 근해의 김 양식장을 위성사진으로 잡아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한국 김 수출의 1위 국가이기도 합니다만 나사는 여기에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입니다. 한국은 거의 모든 김을 양식하고 있고 그들에게 김은 매우 소중한 존재라고 설명을 곁들이면서 이러한 해초는 90%가 양식이 되고 있으나 그것은 오히려 환경에 크게 유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류의 양식보다 해조류 양식은 비료가 필요 없어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이 적으며 여러가지 작용을 통해서 대기 중의 탄소를 제거하는 역할도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저렇게 대규모로 바다에 보이는 작은 섬들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줄이고 싶어하는 탄소들을 잡아먹는 매우 친환경적인 김 양식 사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미 바이든 정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탄소를 저감시키는 친환경적 계획입니다. 앙숙인 미국과 중국만큼은 최근 열린 기후 정상회의에서 탄소 중립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에 대해서도 다소 독특한 발언을 했습니다. 일본의 고이즈미 펑쿨색 환경상은 일본의 탄소 저감 목표를 35%에서 46%까지 크게 늘려서 주변을 놀라게 했는데 왜 46%로 늘릴 생각을 했냐는 질문에 막연하게 46이라는 숫자가 떠올랐다는 황당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46이라고 말이라도 해놔야 나중에 비슷하게 갈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환경장관은 후쿠시마 오염수에는 관심도 없고 탄소 배출도 그저 말장난에 불과한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외 네티즌들은 이 김양식 사진에 대해서 매우 신기하고 경이롭다고 감탄하기도 했으며 그것은 몸에도 좋고 지구에도 좋다라면서 한국의 특이한 산업에 대해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야 하는 점은 과연 일본은 한국에 비교해 어떤 일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남미를 순방하며 남미 국가들의 오염수 방출 문제를 크게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본이 멀리 있어 위험을 몰랐지만 이번 한국의 중남미 순방단에 의해 다시 한번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일부 한국 네티즌들은 지금 나사가 이런 사진을 내보내며 마치 한국을 응원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하는 사업은 친환경적이며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도쿄신문에 따르면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최근 후쿠시마 이와키시에서 어민 대표들을 대상으로 방류 전후의 해양 오염 감시 체계 강화 계획 등을 설명하는 행사를 열어서 설득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사에선 정부의 해양 방류 결정 후에도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어민 대표들의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막상 일본 국민들도 후쿠시마 인근의 수산물을 기피하는데 방출 후에는 어업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일본 어민들 목소리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리꾼들은 나사에서 인정한 친환경 바다 사업을 하는 한국이 미국과 함께 반드시 부당함을 밝혀 오염수 방출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가 미 식품의약국의 긴급 사용 승인과 함께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 한국산 진단키트에서 다수의 불량이 확인되고 있다는 보도를 해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 등을 통해 일본 내 한국산 진단키트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 25일 일본 언론사 고고통신은 한국의 한 종편 방송 보도를 인용해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는 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에서 다수의 불량이 확인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불량 진단키트를 공급받은 보건소에서 불량품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일본 언론과 네티즌은 한국산 진단키트의 70에서 80%가 불량이라며 국산 진단키트 품질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언론이 인용했다는 한국 기사 석불량으로 지목된 진단키트는 검체 수송 배지다. 검체 수송 배지는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진단검사를 위해 환자에게서 채취한 검체를 검사기관까지 옮기거나 보관할 때 사용된다. 이는 감염 여부를 검사하는 진단키트와는 엄연히 다르다. 검체 수송 배지 불량 관련 보도는
지난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한국 언론을 통해 처음 알려졌다. 당시 식약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기기 제조업체 아산제약 주식회사가 제조, 판매한 검체 수송 폐지 중 일부 제조번호에서 변색하는 품질 불량이 있어 4월 16일부터 영업자 차진 회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불량 검체 수송 폐지가 더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지만 제목에선 불량 키트가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밝히고 있어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 국내에서 쓰려면 일본 PCR 검사만큼 정확한지 확인 필요.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한국산 코로나19 진단검사 키트의 신뢰도에 의문을 갖고 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다. 28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한국산 코로나19 검사 키트의 일본 내 사용 가능성에 대한 문의에 한국산 키트는 성능이 구체적으로 파악돼 있지 않다. 일본의 PCR 검사와 동등한 정확도를 갖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업체가 생산한 코로나19 검사 키트를 일본 내에서 쓰려면 먼저 국립감염증연구소로부터 성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게 후생성의 설명이다. 한편 앞서 일본 후생성은 한국 보건당국이 전국적으로 도입, 운영 중인 드라이브스루 방식 코로나19 선별 진료소에서 대해서도 의사의 진찰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그 신뢰도에 의문을 표시한 적이 있다. 한편 최근 확산세가 심화되고 있는 남미의 국가 페루에서 큰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산 진단키트를 거절했다가 이제는 2배 가까운 돈을 주어도 구하기가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덴마크 보건장관이 한국산 진단키트 제안을 거절했다가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었습니다. 지난 3월 우리나라 업체 오상 헬스케어는 페루에 진단키트 50만 개를 개당 35불에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페루는 한국 업체의 제안을 거절하고 중국산 진단키트를 대거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산 진단키트에서 불량이 계속 나오며 급기야 음성으로 진단받은 국회의원까지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페루는 뒤늦게 다급히 한국산 진단키트를 주문했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최근 전 세계 나라들이 한국산 진단키트를 찾아보니 물량이 딸려서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상 헬스케어는 최근 미국 FDA 승인을 받아서 현재 세계 30여 개국으로부터 수주한 진단키트 물량이 벌써 1000만 개가 넘었습니다. 현재 미국, 브라질, 러시아, 이탈리아, 루마니아, 모로코, 쿠웨이트, 아르헨티나 등에 공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격도 개당 35불에서 60불로 올랐습니다. 페루의 한 시사 고발 프로그램이 이 같은 내용을 폭로하자 페루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페루는 지금 남미에서 확진자가 브라질 다음으로 많을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27일 기준 확진자 수는 27,517명으로 3만 명에 육박해 가고 있고 728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페루는 첫 확진자가 나온 지 열흘 만인 지난달 16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국민 자가격리령을 내렸습니다. 생필품 구입 등을 위한 제한적인 외출만 허용하고 격리 위반자는 가차 없이 처벌했습니다. 외국에서 오는 항공노선도 모두 폐쇄하며 엄격한 봉쇄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 증가세는 멈추지 않았고 거리 격리 위반자들을 단속하는 경찰 1,300여 명이 확진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경찰 집단 감염 속의 주무장관인 카를로스 모란 전 내무장관은 지난 24일 갑작스럽게 사임했습니다. 모란 전 내무장관은 개인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페루 언론은 경찰 보호장비 구입 과정에서의 비리 의혹 등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진단키트마저 중국산 불량이 문제가 되면서 많은 국민들은 한국산 진단키트를 왜 진작에 확보하지 못했냐며 이제는 비리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페루와 같이
국민들에게 왜 한국산 방역 물품을 확보하지 않느냐고 비판받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지난 25일 한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한국 정부가 검사 장비와 함께 마스크 제공과 의료진 파견을 포함한 지원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지원은 한국 내 대일 감정을 고려해 일본 정부가 요청하는 경우를 전제로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26일 주일 한국 대사관은 일본 정부 지원을 요청받은 적이 없다라며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우리 영사관에 마스크와 자료 제공 요청을 한 적은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왜 한국에게 도움을 받지 않느냐고 대놓고 일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국 우월주의를 외치던 트럼프도 한국의 공식 요청에서 도움을 받았고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와 같은 유럽의 선진국들도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아베 정권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아직까지 한국에 도움을 청하지 않은 채 점점 벼랑 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 한국이 도움을 주려 했으나 아베 정권이 요청하지 않아서 못 받고 있다는 것이 보도되면서 앞으로 일본이 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일본의 언론과 국민들에게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산 진단키트의 인기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한 진단키트 생산업체 관계자는 전 세계 모든 수입상들이 주문 문의를 하고 있다며 현재 우리가 주문을 가려내야 할 정도가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계약 금액이 10억 원 정도는 이제 흔해졌고 몇십만 회 분량 수출도 의미가 없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한국산 진단키트를 확보하려고 각 나라들은 경쟁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메릴랜드와 콜로라도에서는 작전을 세워 한국산 진단키트를 얻는 데 성공했다고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전 세계는 한국에 앞다투어 진단키트와 방역 노하우를 전수받으며 자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제대로 검사나 방역 조치를 하지 않는 일본 아베 정권은 다른 곳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최근 추경 예산에 관광이나 이벤트 사업을 촉진할 사업비 20조 원을 반영했습니다. 경제산업성은 여행 상품을 산 소비자에게 쿠폰을 지급하는 등 관광 및 외식 산업을 촉진하는 사업비로 1조 6,794억 엔을 추경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국토교통성은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방문을 촉진하는 사업비로 96억 엔을, 환경성은 국립공원이나 온천 관광지에서 일과 휴가를 병행하도록 하는 추진 비용으로 6억 엔을 각각 추경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아직 제대로 방역 작업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벌써부터 관광산업에 거액의 예산을 배정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 아베 정권은 감염병으로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들을 살리는 것보다 올림픽이나 관광산업을 더 앞세우며 결국 돈을 더 중시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